안녕하십니까. 대박클럽의 최은정입니다. 우리나라의 첫 우주 발사체 나로호가 오후 5시 1분을 기해서 우주로 발사가 됐는데요. 음속은 잘 통과를 했는데 페어링이 분리되기 전에 통신이 두절됐다고 합니다. 한 2시간쯤 뒤면 이제 정상 궤도에 진입을 했는지의 여부가 판가름 난다고 하는데요. 모든 국민이 발사 성공 여부를 관심 갖고 있는 만큼, 염원하고 있는 만큼 꼭 좋은 소식을 전해주기를 바라봅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는 선물 옵션 동시 만기를 무사히 넘겼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오늘 소폭의 오름세로 장을 마쳤는데요. 만기일 이후의 장 대응 전략 어떻게 가져가 보면 좋을지 잠시 뒤 전문가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주식 고수들의 알토란 같은 비법과 함께하는 대박클럽,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볼까요? 먼저 여러분들의 참여 방법부터 소개를 하고요. 고수들의 하이라이트를 이어갑니다. 여러분의 친절한 투자 파트너 대박클럽,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문자 메시지를 통한 참여 방법입니다. 지금 015-8500-1110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발송료 부담 없이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를 통한 참여 방법입니다. 1599-7770번으로 전화를 해주세요. 전화로 고수와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보유 종목에 대한 명쾌한 진단의 기회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www.cntv.co.kr 서울경제TV 홈페이지의 게시판을 통해서도 언제나 궁금한 점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대박클럽,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고수들만의 주식 투자 노하우를 함께 합니다. 날카로운 투자 전략을 함께 합니다. 하이리치 증권 방송의 수석 애널리스트를 모셨습니다. 감각적 매수의 대가 이린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금통위의 금리 동결 소식이 전해졌었고요. 또 선물옵션 동시 만기를 무사히 넘겼습니다.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된 것이 지수를 견조한 상승 쪽으로 이끌어냈는데요. 오늘 증시 흐름부터 좀 분석을 해볼게요. 예, 오늘 다들 아시겠지만 오늘 쿼터플 만기였습니다. 주가지수, 선물, 그리고 옵션하고 그리고 개별 종목들에 있어서 선물하고 옵션, 그 종목들이 모두 만기를 맞는 하루였는데요. 만기다 보니까 오늘 변동성이 좀 많이 확대되는 그런 흐름 자체가 좀 나왔었고, 그리고 오늘 외국인들의 꾸준하게 매도를 한 하루였지만 그래도 개인 선물 매도 세력들 때문에 매수 세력들 때문에 오늘 흐름이 약간의 그런 오버슈팅은 좀 나왔었는데 장막판에 다시 그러한 흐름이 좀 원점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런 흐름이 좀 나왔었습니다. 업종별로는 오늘 그 조선주 관련들의 그런 상승이 조금 돋보였었고, 그리고 시장의 주도주였던 IT와 그리고 자동차 같은 그런 시장의 주도주 업종들이 약간 좀 쉬어가는 그런 흐름 자체가 조금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 관련해가지고는 전반적으로 개별 종목들의 그런 수급이 조금 좋아지는 그런 흐름이 나와주고 있고, 그리고 오늘 중국 관련주들의 그런 급등하는 그런 흐름 자체가 조금 나와주고 있었던 그런 흐름이 나왔었고, 또한 그 나로 발사 취소로 인해서 급락을 했던 나로 관련주들이 오늘 조금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시장의 흐름이 나왔던 하루였습니다. 예. 만기일 변수가 이제 앞으로의 시장 흐름이 위쪽으로 갈지 아래쪽으로 갈지가 결정될 수 있겠다라고 진단하신 전문가들이 참 많았습니다. 만기일 이후의 대응 전략을 잘 봐야 할 텐데요. 내일은 또 금요일이잖아요. 관망 심리가 좀 작용할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대응 전략을 가져가면 좋을까요? 보통 만기일이 오고 나서는 그 다음 날부터 시작해서 한 그 다음 주 정도는 약간의 방향성을 잡아가는 그런 흐름 자체가 자주 나와주고 있는데, 예. 우선 카스피가 지금 1650선을 반등에 성공하는 그런 모습이지만 지수의 행보에 있어가지고는 너무 긍정적인 그런 부분만은 좀 보기에는 리스크 자체가 지금 너무 많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좁게는 1600선에서 1700선 약간 확장을 한다라고 하면 한 1550선에서 한 1750선까지의 박스권을 좀 설정을 해두고, 그 안에서 위쪽으로 봐서는 전반적인 유럽 악재들, 그리고 전반적인 그런 시장의 악재들이 그런 저항대 라인을 지금 형성을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그 밑에 쪽 박스권 하단부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나라의 그런 재정 건전성이라든지 아니면 우리나라의 그런 순이익 증가율, 기업들의 순이익 증가율 등의 그런 호재들이 지금 박스권 하단부를 좀 지지를 해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흐름에서 지금 유로존의 그런 금융 안전에 대한 그런 메커니즘이 지금 승인이 되어가지고 단시일 내는 완벽한 그런 해결 방안이 사실은 나오기가 조금 힘들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좀 전략적인 대응 자체가 좀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유럽과의 그런 악재 부분 때문에 환율이 좀 급등을 하고 있으면서 외국인들의 그런 수급을 지금 좀 막고 있는 그런 흐름 자체가 조금 나아지고 있는데요. 만약에 현 구간에서 그대로 추세적인 그런 상승 자체를 좀 보여주는 그런 흐름이 나와준다라고 했을 때는 시장에 큰 전반적인 흐름 자체를 지금 주도하는 거는 외국인과 그리고 하단부를 지금 맡고 있는 그런 흐름은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기관과 외국인들의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그런 종목들로 지금 매매 전략을 좀 바꾸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추세적으로 만약에 만기 이후에 약간의 그런 조정의 흐름 자체가 좀 나아질 때는 그때는 조금 더 쉬어가는 그런 흐름으로 좀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방향성은 내일과 다음 주를 지나봐야 좀 가닥이 잡히겠다라는 말씀이시죠? 예,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하이리증권 방송에서 최고 수익 올리신 분 어떤 분인지 전화로 바로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리얼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리얼님. 예. 예, 오늘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으로 수익 올리셨나요? 어제 또 방송 출연을 해주셨었는데요. 근데 어제 제가 이제 출연을 해서 사막 콘덴서를 말씀드렸죠? 예, 근데 오늘 매수가를 주지 않고 그냥 상한가로 급등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하이리츠에서는 이제 회원분들이 매수를 어제 10,000원 이하에서 해가지고 보유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아쉽게 서경 시청자분들에게는 좀 매수 기회를 안 주고 급등을 해서 좀 아쉬운 마음이 있는데요. 어쨌든 그 부분 때문에 조금 그렇긴 하지만 오늘 어쨌든 사막 콘덴서에서 상한가 기록을 했기 때문에 오늘 전화 연결이 된 것 같습니다. 사막 콘덴서가 오늘 장 시작하자마자 거의 상한가 가까이 오르더니 오늘 상한가로 마감이 됐거든요. 예. 예, 어떤 이슈들이 사막 콘덴서를 이렇게 강세로 이끌었는지 이슈들부터 체크를 좀 해보고요. 앞으로의 대응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일단 매도로 대응을 하신 겁니까? 아니요,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 예, 보유하고 계시다면 더 오를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어제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사막 콘덴서는 이제 적층 세라믹 콘덴서 분야가 이제 4월부터 신규 라인이 가동되면서 매출이 좀 급증을 하고 있고요. 이런 어떤 전반적인 상황들이 지금 긍정적인 어떤 실적 호조에 기여를 하면서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은 이제 올해 영업이익이 한 140억 원대 그리고 순이익이 130억 원대로 전망을 해드렸는데 오늘 아침에 이제 증권사 리포트가 나왔어요. 사막 콘덴서에 대해서. 그 증권사 리포트를 보면은 어떤 모멘텀 자체는 제가 말씀드린 것과 내용이 같습니다. 근데 실적 전망치를 한 10억 원 정도 좀 상향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사막 콘덴서에 대해서는 15,000원은 넘어가야 된다. 이 정도 실적이면. 그래서 15,000원을 목표가로 제시를 했었는데, 오늘 증권사 리포트에서는 17,000원을 목표가로 제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지금 여전히 실적 대비 아주 저평가된 상태고요. 여전히 매력적인 주가에다가 주가가 15,000원을 넘어가야 되는 종목이다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현재 주가에서는 일단 보유를 유지해 갈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리얼님. 예. 내일 금요일장입니다. 예. 예, 일단 내일장 투자 전략 좀 짜주시고요. 예. 우주항공 관련주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대응해보면 좋을지 추가적으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예. 일단은 오늘 쿼터러블 위칭데이가 무사히 마감이 되긴 했지만, 이번 주는 이 만기일에 따른 인리성이 개입됐던 흐름이 존재를 했었기 때문에, 이런 만기일과 연계된 이런 어떤 특수적인 상황이 제거된 내일장부터는 이제 어떤 실질적인 흐름들을 보여나가겠죠. 저는 어제 출연해서 말씀드렸지만은 당장은 지수가 만기일 이후에 한번 좀 대밀리는 그런 흐름이 한 번쯤 나타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따라서 오늘장의 흐름이 내일장부터는 1670포인트를 돌파하지 못한다면 일단은 추격 매수보다는 물량을 약간 줄여주면서 좀 되눌림에 한번 대비하는 그런 전략도 좀 한번 생각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우주항공주의 경우는 어제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미 매수를 이번 주에 하지 말았어야 되고요. 나로 재발사 임박된 상황이라고 했어도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은 발사에 실패하면 급락이고 또 발사에 성공을 해도 모멘텀이 소진되기 때문에 결국은 주가에 큰 메리트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따라서 우주항공주의 경우는 결국 매도가 맞다라고 봅니다, 여전히. 그리고 오늘 발사가 최종적으로는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아까 이제 문제가 좀 발생을 한 상황으로 일단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예. 발사 실패로 결국 나오면 내일 좀 개발학을 하겠죠, 우주항공주들의 경우는. 그래서 그런 어떤 상황들이 좀 존재하는데 어쨌든 사실은 좀 우주항공주는 좀 선제 대응을 좀 했어야 돼요. 어제 말씀드린 그런 어떤 상황 논리를 좀 인식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어쨌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내일장 위치에서 만약에 개발학한다면은 약간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미리 많이 내려왔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런 어떤 회복 과정을 이용하거나 아니면은 뭐 반등을 한다고 해도 마찬가지 물량을 좀 일단 줄여놓고 상황을 좀 지켜보는 그러한 부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내일장 투자 전략까지 리얼님과 함께 들어봤습니다. 리얼님. 예. 예,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자,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요. 고수의 투자 비법을 이어갑니다. 재테크를 위한 든든한 동반자 서울경제TV가 더욱 새로워진 모습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국내의 증시 상황을 신속하게 전하고 전문가와 함께 오늘의 투자 전략을 세우는 굿모닝 센증시와 출발 센증시. 대한민국 슈퍼개미들의 투자 전략을 실시간으로 전달하는 마케된 센증시. 장중 시황을 발빠르게 전하고 주식 고수들의 이기는 투자법을 공개하는 최은정의 증시전략센터. 장을 마무리하는 1시간. 빠른 종목 상담과 내일의 투자 전략을 세워보는 나스 성공전략. 국내 최고의 종합경제 뉴스 정보, 경제 뉴스를 심층 분석하고 신속하게 전달하는 센 경제현장. 국내 최고 애널리스트들의 실시간 투자 상담으로 시청자의 고민을 명쾌하게 해결하는 센 투자클럽. 주식 초보를 고수로 증권계 살아있는 전설들의 투자 전략과 비법을 공개하는 대박클럽. 경제부 기자, 이코노미스트, 애널리스트, 기업가, 경제경영학과 교수 및 대학생은 물론 일반 시청자들을 확보하고 있는 서울경제TV. 많은 시청 바랍니다. 블룸버그 TV 국내 독점 채널 서울경제TV. 예, 고수들만의 주식 투자 노하우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고수의 투자 비법 시간인데요.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먼저 어제 돌발 퀴즈 문제 정답부터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문제부터 다시 한번 말씀을 해드릴게요. 자, 거래량과 주가의 흐름은 수급과 이것과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지표다라는 게 문제였고요. 정답은 1번 주가였습니다. 정답 맞춰주신 모든 분들께 하이리스 증권방송 무료 이용권을 드리고 있습니다. 장중에 시황 방송도 무료로 보실 수가 있고요. 전문가의 종목 진단 추천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오늘도 강의 내용 잘 들어보시고 퀴즈 정답도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고수의 투자 비법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리님, 예. 오늘 강의 내용은 어떤 걸까요?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굉장히 좀 많이 시장에서 좀 많이 확대가 되고 있는 그런 흐름인데 시장이 좀 많이 커지고 있는 그런 파생 상품인데 이 ELW에 대해서 한번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의 강의 내용은 ELW 투자 기법입니다. ELW, 주식 워런트 증권이죠. 변동성이 큰 장세에서 효과적인 투자 방법이 될 수 있겠다까지는 알고 있는데 최근 ELW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갖고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 좀 잘 들어보는 시간으로 활용을 해보고 싶은데요. 쉽게 좀 설명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ELW에 대해서 굉장히 좀 생소하시는 시청자분들이 좀 많기 때문에 그리고 잘 모르시는 분들도 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좀 쉽게 좀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ELW라는 거는 우선은 그 주식 워런트 증권이라고 하죠. 어떤 특정 주식이라든지 아니면 특정 주가 지수와 연계돼가지고 미리 정해진 시기에 그리고 사거나 팔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갖는 그런 유가증권을 말하게 됩니다. 자, 우선은 이 부분을 좀 간단하게 좀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게끔 좀 말씀을 드리자면 그 부동산에 있어서 분양권이라고 하죠. 어떻게 이렇게 속칭 딱지라고 하는데 그 부분을 사서 이렇게 그 딱지라는 부분이 이제 그 권리만을 사서
팔고 하는 그런 흐름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인천 송도에 아파트를 하나 사려고 지금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하나 사려고 분양을 받으러 갔는데 거기서 지금 아파트가 2억짜리 아파트를 지금 1,000만 원을 가지고, 그쵸? 지금 1,000만 원을 가지고 이 분양을 받을 수 있는 딱지가 보통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내가 아직 이 아파트를 사진 않았지만 이 분양권을 하나 사는 것만으로도 이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그 권리 자체를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딱지 1,000만 원짜리 이거 하나를 사가지고, 그쵸?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내가 입주를 하기 전까지 이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면 나는 손해 자체가 이 1,000만 원권 안에서 머물게 되지만 만약에 이 아파트 가격이 2억에서 내가 살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주고 1,000만 원 주고 샀는데 그 아파트가 만약에 3억까지 만약에 오른다라는 그런 흐름이 나오게 되면 내가 샀던 이 딱지의 가격 자체가 1억 원 정도로 한 10배 정도의 그런 그 수익률로 다시 되돌아오게 됩니다. 이러한 흐름하고 똑같은 것이 이 ELW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미래를 내다보고 투자를 한다. 조금은 위험을 감수해야 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적은 돈을 투자해서 높은 수익을 거둘 수 있다라고 하니까 또 솔깃해집니다. 자, ELW와 관련된 그 여러 가지 용어들이 낯설어서 많은 분들이 좀 어려워하고 계시거든요. 예. 네, 꼭 알아야만 하는 용어들 정리를 좀 해주세요. 예, 우선 ELW에서 우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선은 그 용어를 좀 정리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예. 그래도 주식이 오르던 내리던 간에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러한 부분 때문에 ELW 시장이 지금 굉장히 좀 빨리 성장을 하고 있고, 자, 우선 가장 중요한 부분은 ELW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우선은 오를 때 내가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콜 워런트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내릴 때 내가 수익이 나는 풋 워런트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콜 워런트 같은 경우는 어떤 기초 자산을 가지고 특정 일에 미리 어떤 정해진 가격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권리를 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현대차를 지금 10만 원 하는 현대차를 내가 앞으로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면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11만 원 이상으로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면 11만 원에 내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그 10만 원 주고 사는 게 아니고 그거보다 훨씬 더 작은 가격으로 매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큰 돈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굉장히 본주를 사는 것 이상의 그런 수익률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ELW 같은 경우는 소액으로 큰 그런 수익 자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조금 있습니다. 푸드 워런트도 마찬가지로 그거랑 반대되는 흐름이죠. 그거랑 반대되는 흐름으로 내가 만약에 어떤 푸드 워런트를 살 때는 그 워런트와 관련돼 가지고 주가가 하락을 했을 때 내가 수익이 나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그리고 또 그 안에서 좀 그 용어 정리를 하자 보면 페리티라는 그런 부분 자체가 있는데 이 페리티라는 거는 그렇게 사실 어려운 부분은 아닙니다. 내가 그 살려고 하는 그 본주의 행사 가격과 그리고 지금 본주의 그 가격 이 가격과의 그런 차이를 가지고 페리티라고 하는데요. 만약에 내가 지금 현대차를 제가 매입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 상황에 현대차가 지금 만약에 10만 원이고 행사가가 만약에 11만 원이라고 하면 페리티가 한 90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큰 어려운 부분은 아니고요. 이 페리티를 가지고 이제 또 그 중에 또 가장 또 중요한 그런 부분이 전환 비율이라는 부분인데 이 ELW를 한 주를 사가지고 본주 몇 주랑 바꿀 수 있냐. 이 부분을 가지고 이 전환 비율이라고 하는데 개별 ELW 같은 경우는 이런 전환 비율이 다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또 체크를 하시면서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이 ELW에서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올라가든 내려가든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다. 그리고 또 한 번 말씀드렸지만 소액으로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레버리지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레버리지라는 거는 그 지렛대라고 하는 거죠. 어떤 끝쪽을 살짝 눌러서 그 반대편 쪽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소와 같은 그런 흐름인데 이 레버리지를 굉장히 좀 잘 이용을 했을 때는 수익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이 ELW에 대한 그런 매력이 훨씬 더 크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적은 돈으로 미래 시점의 가격보다 싼 가격으로 살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예. 적은 돈이라는 기준이 있어요? 몇 % 정도만 내면 되는 건가요? 만약에 현대차가 지금 10만 원인데 미래에 13만 원으로 오를 것 같아서 제가 콜 워런트를 행사하고 싶습니다. 예. 얼마 정도만 내면 되는 그런 건가요? 부분은 이제 전환 비율하고 좀 연관이 있는데요. 예. 이 전환 비율이 개별 본주들 그 ELW 종목들마다 다 틀립니다. 만약에 예를 들면
내가 만약에 전환 비율이 0.2인 현대차를 만약에 산다라고 했을 때는 그러니까 내가 워런트를 5개를 사면 이 현대차 한 주랑 바꿔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같은 효과로 만약에 전환 비율이 1이라고 하면 내가 워런트를 한 주를 사면 나중에 다시 받을 수 있는 그 현대차의 그런 주가는 그 주식은 한 주가 되겠죠. 그 전환 비율에 따라 조금 틀리게 됩니다. 개별 종목마다 전환 비율은 정해져 있는 거고요. 예. 예. 근데 그런 종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주가가 오르던 내리던 수익을 거둘 수 있다. 주식보다 더 큰 레버리지 효과를 얻을 수가 있다고 하니까 또 한 번 귀가 솔깃해집니다. 하지만 그만큼 제약이 또 따를 것 같은데요. 어떤 제약들이 있을까요? 원래 시장에서 이런 흐름은 굉장히 분명히 수익률에 대해서는 그만큼 위험에 따르기 마련입니다. 이 예. 돈의 가치라는 부분은 금리로서 정해지는 거죠. 현재 이 돈의 가치라는 거는 지금 시장 이자율이죠. 은행에서 있어서 1년 동안 우리가 1,000만 원을 맡겼을 때 그렇죠? 받을 수 있는 1년 동안의 그런 이자 자체가 지금 한 4%대 정도가 되는데 그게 원래 돈의 가치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ELW 같은 경우는 하루에도 수십 프로, 수백 프로를 낼 수 있는 그런 파생 상품이기 때문에 사실 위험이 굉장히 크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반 주식 같은 경우는 분명히 내가 손실이 조금 나더라도 끝까지 좀 끌고 가면서 그 원금 보전을 하는 그런 부분을 시간적인 그런 부분으로 대체를 할 수가 있는데 예. 이 ELW라는 거는 만기가 있기 때문에 어떤 기간 안에 내가 원하는 흐름 자체가 안 나올 때는 그냥 원금 손실이 거의 100%의 원금 손실이 나올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충분히 숙지를 하시고 또 공부를 많이 하시고 투자에 좀 참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리님, 기간은 내가 정할 수 있는 건가요? 투자하는 사람들이 정할 수 있는 아닙니다. 겁니까? 최근 들어서 ELW의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시중에 나와 있는 ELW 종목을 가지고 내가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그런 종목을 고를 수가 있습니다. 예, 일단은 상품의 종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나에게 맞는 선택을 하면 되겠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자, ELW 투자 기법 구체적으로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자, ELW 투자 기법이라고 하면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ELW에 대한 그런 부분을 굉장히 좀 ELW가 처음 시작이 됐을 때 한 5년 정도 전이었죠. 그때부터 계속 해왔기 때문에 예. 사실은 그런 부분이 이제 경험으로서 많이 좀 축적이 돼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ELW라는 거는 사실 좀 가장 이 ELW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장점은 해지의 기능입니다. 내가 만약에 주식을 지금 제가 포트폴리오에 가지고 있는 그런 주식들이 지금 한 6종목이 있죠. 그렇게 6종목이 가지고 있는데 분명히 내 종목들 같은 경우는 지수에 비해서 많이 빠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튈 가능성도 있는데 지수는 하락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내가 개별적인 내 종목들은 팔지 않고 그냥 보유를 하면서 지수에 대한 그런 해지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보유 종목들을 보유를 하면서 지수가 하락할 것 같은데 그럴 때는 지수 관련된 풋 종목을 매입을 하면 예. 내가 만약 지수가 하락을 하더라도 내가 그래서 종목 보유하고 있는 포트폴리오가 손실이 나더라도 이 ELW 풋 쪽에서 수익이 나기 때문에 그 부분 자체가 해지가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이 좀 가장 중요한 그런 부분이고요. 우선 투자 전략이라고 하면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 투자 전략에 대한 그런 세심한 부분은 다음 시간으로 미뤄야 되겠지만 우선 이 ELW라는 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굉장히 위험하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주식에 있어서의 그런 기본적 분석 정도는 우선은 이미 완성이 돼 있으신 분들이 좀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ELW 종목들이 지금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굉장히 많은 ELW 종목들 중에서 그리고 조건이 같은 종목들이 조건이 같은데 가격대가 천차만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종목들을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종목을 고르는 게 어떻게 보면 ELW의 성공에 있어가지고 좀 가장 핵심이 아닐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해지 개념으로 접근해 보시면 좋겠지만 일단은 리스크가 굉장히 큰 ELW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공부 더 많이 하시고 투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식 이외에도 참 많은 투자처가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된 하루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인님과 함께 오늘은 ELW 투자 비법에 대한 강의 내용을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여러분들을 위해서 돌발 퀴즈가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강의 내용 잘 들으셨나요? 돌발 퀴즈 나가니까 잘 한번 들어보세요. 예, 오늘의 돌발 퀴즈 문제입니다. ELW 관련 용어 중 현재 시점에서 권리를 행사했을 경우 투자자가 얻을 수 있는 이익 또는 손실을 뭐라고 할까요? 오늘의 문제입니다. 보기를 드릴게요. 1번
페리티, 2번 아이스티입니다. 문제가 너무 쉽네요. 자, 정답을 아시는 분은 015-8500-1110번 통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정답 맞춰주시는 모든 분들께 하이리치증권 방송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정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료 이용권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잠시 시청자 참여 방법을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요. 고수의 대박 포트폴리오를 이어갑니다. 여러분의 친절한 투자 파트너 대박클럽.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문자 메시지를 통한 참여 방법입니다. 지금 015-8500-1110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발송료 부담 없이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를 통한 참여 방법입니다. 1599-7770번으로 전화를 해주세요. 전화로 고수와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보유 종목에 대한 명쾌한 진단의 기회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www.sentv.co.kr 서울경제TV 홈페이지의 게시판을 통해서도 언제나 궁금한 점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대박클럽,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예, 고수의 포트폴리오를 따라 잡아보는 시간입니다. 고수의 대박 포트폴리오. 오늘은 1위님의 포트폴리오 내에 있는 종목들 흐름을 살펴볼 텐데요. 1위님께서는 6종목이 있으시고 모든 종목을 중기로 들고 가시겠다 했습니다. 먼저 동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흐름을 이어오고 있나요? 예, 동호 같은 경우는 우선 좀 차트를 좀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동호는 제가 처음 여기 방송을 나오면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계속 보유를 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죠. 자, 동호 같은 경우 분명히 이번에 매수를 했던 시점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좀 우여곡절이 굉장히 좀 많았었습니다. 동호는 하지만 분명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번에 월드컵 관련해가지고 수혜를 받을 수 있고 또한 실적적인 그런 부분이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중기적으로 끌고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매수를 한 시점 이후부터 시작을 해서 한번 크게 하락을 하는 흐름 자체가 나왔지만 기업에 대한 그런 부분 자체를 굉장히 신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중기로 끌고 가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런 자잘한 흐름에는 사실은 대응을 하면 안 된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어요. 이러한 흐름에서 만약에 이런 라인 때 손절을 했다라고 했을 때는 다시 매수를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로 그러한 경험을 굉장히 많이 해봤고요. 중기로 끌고 갈 때 그리고 자잘하게 단타를 수익이 나는 것보다 이렇게 중기로 끌고 가면서 이 종목들의 추가적인 그런 누적 수익이 쌓이는 그런 부분이 사실은 수익률 측면에서 굉장히 좀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른 전문가님들하고는 좀 틀리게 저 같은 경우는 종목을 딱 들어가서 이런 종목들을 중기로 어떻게 끌고 가는지를 계속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도 전략은 똑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지금 동호 같은 경우는 좀 하락폭이 조금 깊었었는데 다시 이러한 재료 때문에 다시 급반등하는 그런 흐름 자체가 나와주고 있죠. 이러한 흐름은 우선 실적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 자체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언제라도 이렇게 추가적으로 이런 상승 자체가 조금 나와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좀 보유를 하는 그런 전략으로 좀 대응을 하도록 할게요. 예, 동호의 조정은 별로 깊지가 않았는데요. 월드컵이 내일 이제 개막이 되잖아요. 1위님. 예. 하림도 그렇고 마니커는 오늘 11%나 하락했습니다. 월드컵 수혜주로서 부각이 됐었는데 왜 이렇게 빠지는 거죠? 사실 그 닭고기 관련주들이 예.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주가의 기본 가치는 아무리 주가가 지금 좋아진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주가의 기본 가치는 이렇게 서서히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회사의 그런 자산 가치라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서서히 올라가게 돼요. 삼성 SDI를 만약에 놓고 좀 생각을 해본다라고 했을 때 삼성 SDI 2년 전에는 한 5만 원 정도 선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한 17만 원 선이 지금 넘어가고 있는데 사실은 이 회사의 자산 가치가 4배 정도가 상승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주가의 흐름은 이렇게 꾸준하게 이렇게 상승하는 흐름 자체가 나와주고 있는데 주가라는 거는 회사의 성장성적인 그런 측면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주가가 그 기준점을 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흐름 자체가 나오는 그런 상황에서 이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는 그렇죠 17만 원까지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나오는 거는 사실은 회사의 자산 가치보다는 그런 성장성이라든지 아니면 주식에 있어서의 그런 인기 때문에 그리고 수급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오버슈팅이 들어오는 거고 그거와 마찬가지로 그 하림이나 마니커도 최근 들어서 그냥 월드컵 경기에 대한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수급적인 측면이 좋아져서 약간 오버슈팅이 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닭고기를 며칠 전부터 그렇죠? 하루에 한 3마리씩 먹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가장 중요한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회사의 가치에 비해서 그렇죠? 이
오버슈팅이 나오는 경우는 우선 매도로 좀 대응을 하시고요. 최근 들어서 이렇게 이슈가 돼가지고 올라가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우선 조금 분할 매도로 대응하시는 게 좀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토요일 그리스전과의 대결 경기에서 이긴다면 하루에 닭고기 3마리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꼭 좀 이겨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팅크웨어인데요. 수익이 한 5% 정도 나고 있어요. 이 종목의 흐름은 어떤가요? 자, 팅크웨어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좀 제가 좀 전략적으로 많이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예. 분명히 나와서 사고팔고를 많이 자주 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 지금 매수를 해서 끝까지 이렇게 좀 2달이 넘는 기간 동안 이렇게 계속 보유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부분이 지금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안 나와주고 있지만 향후에 이런 종목들이 6개월, 1년 후에는 정말로 굉장히 큰 수익률로 저는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보다 우선 이렇게 중기적으로 가져가는 그런 흐름이 아직까지는 좀 수익이 안 나오더라도 그러한 흐름, 이 회사의 가치라는 그런 부분, 그런 부분을 믿고 조금 더 중기적으로 그렇게 끌고 가는 그런 흐름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팅크웨어는 제가 계속 전략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상당히 안 좋았던 성장성에 대한 그런 부분이 좀 제약이 많이 됐어가지고 주가가 많이 눌렸었는데 한 2년 정도 전에 사실은 주가가 한 4만 원에서 5만 원대까지 갔던 종목이죠. 실적이 계속 꾸준하게 양호하게 나왔었던 거고 그때 가격이 사실은 조금 오버슈팅이 된 그런 가격대고 그 가격대에 비해서 지금 실적은 계속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주가가 사실 이렇게 많이 내려올 이유 자체는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블랙박스에 대한 그런 부분 그리고 여러 가지 성장 모멘텀에 대한 그런 부분이 지금 계속 확대되고 있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지금 주가는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 하지만 아직 탄성 자체가 조금 안 붙어가지고 조금 흐름이 늦게 나오고 있지만 탄성 자체가 조금 붙게 되면 굉장히 또 급등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또 보유하는 전략으로 대응하도록 할게요. 예, 이번에는 S&T 모터스를 보겠습니다. 매수하신 가격이 800원이시고 오늘 종가가 830원입니다. 굉장히 저렴한 주식이라고 봐야 되나요? 싼 주식이잖아요. 예, 30원 올랐지만 그래도 수익은 한 3% 정도 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예. 예. 자, S&T 모터스는 요거는 사실 재무적인 구조 자체나 굉장히 좀 건전하지는 않기 때문에 비중을 제가 한 5% 정도로만 좀 가져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전기차로 넘어가기 전에 전기 스쿠터 관련으로 한번 이슈가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비중을 조금 줄이는 대신 하지만 지금 탄성 자체가 주가에 있어서 그런 탄력성 자체가 지금 조금 생기는 그런 구간이에요. 거기다가 지금 다시 눌려주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는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굉장히 몇 년 동안 주식이 분출된 상황이 없었었고 최근 들어서의 매집이 된 그런 흐름 자체가 지금 조금 나아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기다리면 그리고 비중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한번 좀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또 보유를 하는 전략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신성홀딩스를 보겠습니다. 역시 한 5% 정도의 수익이 나고 있는 종목인데요. 역시 중기적인 관점으로 대응하는 게 맞겠죠? 예. 예. 이 신성홀딩스를 제가 좀 굉장히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그리고 이거를 항상 매수를 만약에 안 하고 있으면 조금 아깝다라고 자꾸 생각이 드는 게 예. 사실 신성홀딩스가 지금 좀 주가가 좀 많이 못 가는 이유는 재무 건전성 때문이에요. 차익금 부분이 조금 많아가지고 지금 주가가 조금 눌려있는 그런 흐름인데 지금 최근 들어서의 그런 수주 금액만 한 1,800억 정도로서 작년 수주에 비해서 지금 굉장히 많이 급증을 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급증을 했고 또 최근 들어서 이 종목 같은 경우 끼가 지금 굉장히 많죠. 주가가 어느 정도 금방 눌리더라도 어느 순간에 수급이 들어와서 주가가 원 상태로 가 있고 이러한 흐름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기술적인 그런 패턴을 좀 말씀을 드린다면 어떻게 보면 요거는 바닥권에서 그죠? 바닥권에서 개인들의 그런 물량을 좀 떨어내는 그런 흐름 자체가 지금 나와주는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간에서 보통 개인들 같은 경우는 많이 털리고 나가는데 조금 더 아시겠죠? 이런 구간에서 조금 더 강한 그런 마인드로 조금 더 보유하는 그런 전략으로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대로 또 보유하는 전략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한국카본을 보겠습니다. 한국카본은 매수하신 가격 대비해서 조금 손실을 좀 보고 계신 상황인데요. 매도로 대응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계속 좀 들고 가볼까요? 한국카본도 지금 요 종목은 제가 밑에서 다시 한번 2차 매수로 진입을 했죠. 이게 1차적으로 한 7,000원대 진입을 하고 그리고 5,000원대 진입을 해서 이거 평단을 한 6,300원 정도로 맞춘 기억이 나는데요.
자, 현재 한국카본도 마찬가지로 나로호에 관련돼 가지고 한번 이슈가 될 수 있는데 이 한국카본은 사실 메인급의 그런 영향을 받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 회사의 그런 실적적인 부분이 이번에 1분기 때 조금 안 좋았기 때문에 주가가 조금 눌려주는 그런 흐름은 나와주고 있는데 지금 전반적인 회사의 자산 가치에 비해서 좀 많이 저평가가 돼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서 추가적으로 또 하락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조금 있습니다.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하락을 할 가능성은 있지만 그 부분은 주가가 우선은 가장 베이스가 되어야 되는 이 회사의 가치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은 순간적으로 밑으로 하단부를 이탈하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언제라도 다시 상승할 여지가 좀 많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조금 끼는 적고 그리고 흐름 자체는 조금 늦을 수는 있지만 분명히 회사에 대한 그런 가치 자체를 믿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그대로 좀 보유하는 그런 전략으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 시간에 포트에 편입하신 노로홀딩스의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노로홀딩스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노로홀딩스는 지금 움직임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예. 하지만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그죠 자산 가치, 제가 생각하는 이 회사의 자산 가치에 비해서 지금 한 2배 이상, 2배에서 한 3배 정도가 좀 저평가되어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 또 실적적인 부분도 지금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직 인기가 없는 그런 주식이고 최근 들어서 그 전자잉크 쪽하고 삼성전자와의 컨소시엄을 만드는 그런 부분 때문에 한번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고 그 관련된 그 시장 자체가 굉장히 확대되면 굉장히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는 좀 흐름이 안 나오더라도 한 좀 중장기적으로 보면서 그대로 끌고 가는 전략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노로홀딩스는 매수하신 가격 비슷한 수준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매수를 해봐도 괜찮은 종목이겠어요? 예, 괜찮은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비중 자체를 예. 이런 종목을 가지고 사실 거래량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비중을 너무 많이 실지는 마시고 투자 금액에 비해서 한 10% 정도만 편입을 시켜놓고 그대로 중장기로 끌고 가는 전략으로 대응하신다라고 하면 큰 무리 없을 거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1위님께서 들고 계신 6종목의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다시 한번 매수하신 가격 그리고 목표가를 얼마로 제시를 해주셨었는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동우부터 보겠습니다. 예, 동우를 4,0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보유하신 기간이 70일 정도 됐습니다. 수익은 한 3% 정도 거두고 계십니다. 보유 중이시고요. 다음 종목을 보겠습니다. 팅크웨어네요. 팅크웨어를 13,500원에 매수를 하셨고 현재 5% 정도의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비중은 10% 정도를 들고 가고 계십니다. 예, 이번에는 S&T 모터스입니다. S&T 모터스는 매수하신 가격이 800원, 오늘 830원 정도에서 거래가 맞춰졌습니다. 수익률은 3% 정도가 나고 있고요. 보유하신 기간은 60일 정도 되셨습니다. 다음 종목 볼게요. 이번에는 신성홀딩스입니다. 매수하신 가격이 4,200원, 보유 기간이 한 50일 정도 되셨습니다. 1위님께서는 대부분의 종목들을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갖고 가고 계신데요. 수익은 5% 정도가 나고 있습니다. 한국카본도 볼게요. 매수가가 6,300원이셨습니다. 수익은 한 10% 정도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조금 더 기다린다면 분명 수익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종목이 남아있죠. 노루홀딩스입니다. 매수하신 가격이 4,965원이시고요. 수익은 지금 0% 오늘 종가 기준으로 매수를 하신 거로 보면 되겠습니다. 보유하신 기간은 10거래일 정도 되고요. 비중이 한 10% 정도 있으십니다. 예, 향후에 1위님 다시 한번 모시고 이 종목들의 흐름 짚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이어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을 상담해 드리는 시간이죠. 고수는 해결사를 이어갑니다. 네, 고수는 해결사 시간입니다. 1599-7770번 전화 주신 분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예, 어떤 종목을 저희가 상담해 드릴까요? 저거 디지털이요. 네? 다시 한 여보세요? 번만 말씀해 주세요. 예. 어떤 종목을 한양 사셨습니까? 디지털이요. 한양 디지털. 한양 디지텍이요. 예. 예, 매수하신 가격과 비중을 먼저 그 여쭤볼게요. 7,000원에 예. 20% 매수했는데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팔아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예, 일단 걱정이 참 많으실 것 같습니다. 매도 예. 시점이 궁금하시고요. 손절가를 얼마 정도 잡아보면 좋을지 또 반등을 한다면 어디까지 반등할 수 있을지 이런 점들이 궁금하시죠? 예, 예. 예, 걱정 많으신 만큼 저희가 좀 잘 진단하겠습니다. 잘 예, 한번 고맙습니다. 들어보세요. 예. 예, 고맙습니다. 한양 디지텍 어떻게 보시나요?
자, 우선 한양디지텍 같은 경우는 그 D램 메모리 모듈 전문 제조 회사인데 예. 최근 들어서 그 위치 기반 서비스인 그 LBS와 관련해가지고 지금 우주항공 테마로 좀 묶여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지금 2009년부터 실적이 조금 양호하게 지금 나와주고 있고 향후의 성장성이 사실은 조금 기대되는 그런 흐름이지만 어떻게 보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우주항공 관련 테마로 지금 묶여 있기 때문에 그 관련주들의 움직임에 따라서 그리고 지금 나오는 뉴스에 따라서 지금 움직임들이 조금 나와줄 수 있는데요. 우선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나로우가 지금 발사가 되는 흐름이 어제부터 시작을 해서 이날이었었죠. 근데 최근 들어서 나로우가 발사되기 전부터 시작을 해서 한번 급등이 나왔었고 그리고 계속 그리고 전문가들이라든지 이렇게 계속 얘기가 나왔던 거는 나로우가 발사되기 전까지 그래도 급등 패턴을 조금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이 구간에서 좀 개인들이나 아니면 다른 부분에서 조금 많이 매수가 좀 됐었었는데요. 근데 의외로 그죠? 예전에 한번 나로우 같은 경우는 한번 실패를 했기 때문에 의외로 테마의 습성상 오늘이 만약에 발사가 되는 날이라고 하면 그래도 그 전전날까지는 강세의 흐름 자체가 좀 나와주고 있는데 예전에 그런 실패했던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그 흐름이 좀 일찍 좀 나온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이 테마에 묶인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실적적인 부분보다 테마의 그런 움직임들 그리고 특정 세력에 대한 그런 움직임들이 굉장히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또한 오늘 지금 5시에 나로우가 지금 발사가 돼서 조금 안 좋은 그런 뉴스가 조금 들리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내일 같은 경우 이러한 흐름이 만약에 지속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추가적으로 하락의 그런 가능성도 좀 염두를 해 두어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좀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이 테마주들 관련해 가지고는 조금 매매가 좀 빠르신 단타를 하신 전업으로 좀 하시는 그런 분들이 좀 하셔야 되는데 조금 안타깝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우선 내일 흐름 자체를 조금 지켜보시고 그리고 물량 자체를 현 구간에 만약에 지금 한 20% 정도 비중 자체를 좀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는 우선 비중을 한 50%는 우선은 좀 매도를 좀 하시기를 좀 권장해 드립니다. 현 구간에서 실적이라든지 성장성이 좀 괜찮기는 하지만 최근 들어서 이 라인 때 있어서 개인들이 지금 매수된 흐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수급에 있어가지고의 그런 순환매가 좀 필요한 그런 시기가 아닌가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 하락에 대한 그런 부분도 좀 염두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50% 정도는 비중을 조금 손실이 있으시더라도 50% 정도는 조금 비중을 좀 줄이시면서 대응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7,0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그래도 비중을 20% 정도만 갖고 계셔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일장 흐름까지 잘 살펴보시고 먼저 50% 정도의 비중은 축소해보는 게 리스크를 관리하는데 좋겠다라고 조언하셨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015-8500-1110번 무료 문자를 통해서 들어온 종목을 보겠습니다. 대창이 들어와 있습니다. 1,780원에 매수하셨고 50%를 갖고 계시다고 합니다. 전반적인 진단을 부탁드린다고 문자를 주셨어요. 예, 이 대창이라는 종목은 최근 들어서 제가 예전에 한번 공부를 한번 했던 종목이죠. 원자재 급등에 관련된 그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그런 종목인데 이 최근 들어서의 대창의 움직임은 이 원자재 가격이 급등을 하면서 비철금속 관련된 지금 수혜주로 지금 좀 각광을 좀 받고 있는 그런 종목이었었는데 사실 그런 부분이 실적적으로 가시화가 좀 됐었던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지금 굉장히 많이 급등을 했었었죠. 급등을 많이 했었었고 그러한 부분이 실적적인 그런 모멘텀까지 지금 같이 합쳐졌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이 좀 나타났었는데요. 자, 현재 지금 대창 같은 경우 매수 단가가 지금 한 1,700원대였다라고 하시면 지금 우선은 조금 조정기에서 다시 한번 추가 상승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고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실적적인 그런 부분 그리고 최근 들어서의 그런 원자재 가격 동향을 좀 보면 추가적으로 좀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련주인 이 대창도 추가적으로 좀 상승의 여지 자체가 조금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한 실적적인 부분, 그런 성장성적인 측면은 조금 약하지만 실적적인 그런 모멘텀 자체가 지금 굉장히 좀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보유를 하시면서 좀 대응을 하시기를 좀 권장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3958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을 보겠습니다. 3위 각기가 들어와 있습니다. 1,020원을 매수를 하셨고 50%를 갖고 계시다고 했는데요. 목표가와 손절가를 말씀해 주세요 하셨습니다. 오늘 1,050원에 거래를 마쳤으니까 소폭 수익을 보고 계세요.
예, 삼위각기도 마찬가지고 아까 전에 대창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굉장히 좀 괜찮게 생각을 하는 그런 종목이었습니다. 예. 삼위각기 같은 경우도 지금 최근 들어서 그 미국에 있는 그 스타인웨인사죠. 최대 그 악기사인데 그 부분을 지금 지분 인수를 하면서 굉장히 좀 공격적인 그런 경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냥 삼위각기라고 하면 예전에 인기가 있던 그죠 피아노 회사가 아니고 현재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세계 시장을 공략을 하는 그런 굉장히 큰 그런 흐름을 좀 나타내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맞게끔 최근 들어서의 그런 실적 자체가 좀 굉장히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또 그러한 부분도 좀 안정적인 그런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런 시장 확대가 만약에 나타날 때는 주가에 있어서 추가적인 주가 상승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는 그런 종목입니다. 현 구간 때는 제가 생각하는 이 회사의 가치에 비해서 조금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는 충분히 그대로 보유하는 그런 전략으로 좀 대응을 하시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번에는 건설주 중에 대우건설이 들어와 있습니다. 상담을 받아보겠습니다. 대우건설을 매수하신 가격이 14,300원, 10%를 갖고 계시다고 했는데요. 오늘 종가가 9,190원입니다. 꽤 오래전에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예. 예. 자, 대우건설 같은 경우 지금 꽤 오래전에 좀 매수를 하셔서 지금 손실폭이 굉장히 좀 크신데, 지금 얼마 전부터 사실은 이 건설주 관련해가지고 사실 시장에서 루머가 사실 좀 돌았습니다. 부동산 PF 관련돼서 지금 부실 건설사에 대한 그런 퇴출 리스트가 지금 좀 나오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지금 조금 나와주고 있는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한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주가가 계속 눌려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 부동산 PF라는 그죠 이 시장 자체가 상당히 좀 지금 심각한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현 구간에서는 단기적인 그런 반등을 좀 노릴 구간이긴 하지만 또 추가적으로 큰 하락을 할 가능성도 좀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내가 만약에 보유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분명히 기술적인 어떤 반등 구간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지만 단기적으로 한번 또 더 힘들어지는 단기 하락 구간이 또 나올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매수를 하신 단가에 비해서 굉장히 좀 큰 그런 하락을 좀 보이고 있는데 이 종목도 만약에 반등을 좀 해준다면 비중 자체를 조금씩 줄이면서 비중을 한 50% 정도는 줄이면서 좀 대응을 하시기를 좀 권장을 해드립니다. 예, 1인님 진단 잘 참고하셔서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1인님,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시 한번 오늘의 돌발 퀴즈 문제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퀴즈 문제입니다. ELW 관련 용어 중에 현재 시점에서 권리를 행사했을 경우 투자자가 얻을 수 있는 이익 또는 손실을 뭐라고 할까요? 자, 1번 페리티, 2번 아이스티입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은 015-8500-1110번 통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정답 맞춰주시는 모든 분들께 하이리치 증권 방송 무료 이용권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대박클럽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